그날부터 수아와 도윤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도윤은 툴툴거리고 무심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수아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나 LP 추천에는 굳이 마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새 2층 작업실보다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때로는 수아가 고른 LP의 음악이 너무 좋다고 말없이 컵을 내밀며 한 잔 더. 하고 손짓하기도 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기뻐했다. 도윤 씨, 이거 어때요? 오늘따라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날이어서 이런 잔잔한 팝송이 딱인데. 수아가 폴 맥카트니의 LP를 턴테이블에 올리자 도윤은 힐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긍정의 표현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충분했다. 수아는 카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작은 이벤트도 열기 시작했다. LP 커버를 이용한 포토존을 만들고 오늘의 LP 추천 게시판도 만들었다. 젊은 감각으로 SNS 홍보도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카페는 젊은 층의 레트로 감성과 어우러져 점점 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북적였다. 김수아 씨, 이제 완전 카페 사장 다 됐네요. 처음에는 울상이더니. 도윤은 카운터 앞에 서 손님들에게 시선을 둔 채였다. 그는 수아에게 무심하게 말을 건넸다. 수아는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그럼요. 제가 어떤 여잔데요? 아니, 제가 그랬죠? 할 땐 제대로 하는 여자라고. 헤헤. 수아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리고 LP를 추천해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도윤에게 시선이 갔다. 그는 다시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듯 했다. 간혹 미간을 찌푸리거나 만족스러운 듯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은 영락없는 음악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수아에게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안겨주었다. 언젠가 저 남자의 음악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수아는 그렇게 다짐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카페 안은 조용했다. 마지막 손님도 돌아가고 수아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도윤이 2층에서 내려와 수아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기에 수아는 조금 놀랐다. 비 오는 날은 싫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도윤을 바라보았다. 왜요? 전 비 오는 날 운치 있고 좋던데요. LP 음악이랑도 잘 어울리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빗줄기처럼 아련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옛날 생각나서.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에게 억지로 아픔을 말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대신 수아는 조용히 LP 한 장을 골랐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뉴에이지 음악이었다. 멜로디는 고요하고 평온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쌌다. 도윤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수아는 그 음악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기를 바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윤이 눈을 떴다. 그의 눈가는 조금 붉어져 있었다. 어릴 적에 엄마가 늘 들려주던 음악이 있었어요. 그가 덤덤하게 말을 시작했다. 난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만드는 곡마다 대박이었고 모두가 내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게 됐어요. 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죠. 사람들의 기대는 날 옥죄어왔고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여기로. 그는 LP 카페를 가득 채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음을, 헤드폰으로 세상을 차단하려 했음을 수아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아의 눈에는 촉촉하게 물기가 고였다. 괜찮아요, 도윤 씨. 수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지금은 들리잖아요. 저 음악 그리고 저 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도 다 들리죠?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제 도윤 씨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은 수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에
왈칵 눈물을 쏟아낼 뻔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가두고 버텨왔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손 위를 덮고 있는 수아의 따뜻하고 작은 손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그날 밤 도윤은 2층 작업실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수아가 틀어준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며 카페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잠들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켰다.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고 밤늦도록 LP 플레이어의 불빛만이 고즈넉하게 카페를 밝혔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아침이 밝아왔다. 수아는 소파에 곤히 잠든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밤새 긴장했던 흔적을 지운 듯 평온해 보였다. 수아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도윤은 따뜻한 커피 향에 잠에서 깨어났다. 몸을 뒤척이자 어깨에 걸쳐진 담요가 흘러내렸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젯밤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후회가 밀려올 법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수아의 따뜻한 위로 때문이었을까? 잘 잤어요, 도윤 씨? 수아가 상큼하게 웃으며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는데 배 안 고파요? 도윤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밤사이 찾아온 허기짐을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이 달래주었다. 수아는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눈에 띄게 변했다. 2층 작업실에 틀어박히기보다는 카페에 내려와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때로는 수아가 LP를 고르는 것을 돕기도 했고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했다.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안목은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도윤이 직접 LP를 추천해주러 카운터에 나오는 날이면 매출이 2배로 오르기도 했다. 도윤 씨 완전 효자네.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거죠? 도윤은 수아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더 깊이 다가서고 싶었다.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덧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도윤의 음악적 센스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하루는 한 손님이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 도윤 씨 팬인데요. 혹시 옛날에 작업하셨던 곡들 중에서 미공개곡 같은 것도 있으세요? 팬으로서 너무 궁금해서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재빨리 끼어들어 말을 돌렸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비밀이에요. 나중에 좋은 소식 생기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손님이 돌아가고 수아는 도윤의 눈치를 살폈다.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손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라서.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도윤 씨, 혹시 기타 치는 거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가 짧게 답했다. 그럼 저도 기타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기타도 칠 줄 모르고 카페에 기타는 많은데 다들 고물이 되어가고. 수아가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봤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기타에 닿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그의 손길을 기억하는 듯 했다. 못 쳐요 이제. 괜찮아요. 저 같은 왕초보가 배울 거니까 편하게 알려주시면 되죠. 수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결국 수아의 간절함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수아와 도윤은 기타 레슨 시간을 가졌다. 도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기타를 배우려는 수아에게 기본적인 코드 잡는 법부터 알려줬다.
처음에는 그의 손끝도 굳어 있었지만 수아가 도윤 씨 손가락이 정말 예쁘네요 라는 엉뚱한 칭찬을 건넬 때마다 기타를 쥔 그의 손에 조금씩 힘이 풀리며 손놀림이 부드러워졌다. 이거 도윤 씨가 옛날에 쳤던 곡인가요? 수아가 코드표를 보다가 물었다. 코드표 구석에는 낯익은 멜로디의 악보가 그려져 있었다. 도윤이 과거에 유명했던 곡이었다. 도윤은 악보를 쳐다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네. 그는 말없이 다시 기타를 쳐주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다시 카페에 울려 퍼졌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히트곡이었다. 수아는 그의 손가락이 악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을 보며 숨을 죽였다. 완벽한 연주였다. 와, 도윤 씨 진짜 대단하다.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안 친다고 했어요? 너무 잘 치잖아요. 그냥 다시 치려니 답답해서. 그가 말했다. 옛날처럼은 안 되니까. 그래도 돼요. 옛날이 아니어도 충분히 좋다고요. 수아는 진심으로 외쳤다. 음악이라는 건 그냥 도윤 씨 마음이 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옛날만큼 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아의 따뜻하고 순수한 말에 도윤은 큰 울림을 받았다. 옛날처럼이라는 강박에 갇혀 자신의 재능을 외면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날은 그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밤늦도록 기타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아름답고 잔잔한 멜로디였다. 그리고 그 멜로디 사이사이에는 수아와 도윤의 작지만 소중한 웃음소리가 스며 있었다. 몇 주 후 도윤은 수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카페 한쪽에 작은 무대 만들어 볼래요? 수아는 깜짝 놀랐다. 무대요? 왜요? 수아 씨 노래 잘하잖아요. 기타 배우면 직접 노래도 해보고 손님들한테 내가 LP 추천하는 것처럼 수아 씨는 노래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 도윤은 수아가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종종 들었다. 멜로디를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을 치유해 주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아는 자신의 음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아는 감격했다. 도윤이 자신을 위해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그에게 있어 무대란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음을 알기에 더욱 감동스러웠다. 도윤 씨 고마워요.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도윤에게 달려가 냅다 안겼다. 그의 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수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부터 도윤은 직접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일에 매달렸다. 카페에 있는 모든 낡은 것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는 듯 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옆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다. 둘은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을 꾸었다.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는 둘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친구 이상, 연인 미만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